강의 단가도 석사가 최종 학위인 것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박사과정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직장인 박사과정 후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료를 합니다. 벌써 2년 내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일단 이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가 21년도에 홍익대 지식재산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 3살 아기가 있는 상태, 이미 육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학을 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병행하는데 육아도 하고 있었는데, 첫 학기 끝날 무렵에 둘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단순 회사가 병행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아이들 육아 전쟁까지 함께 치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우리가 보통 좀 쉬고 나면 이 체력 게이지가 좀 충전이 되잖아요. 이 게이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체력을 진짜 다 썼어요. 지금 그 상태로 지금까지 억지로 굴리고 있는데 체력 자체가 아예 없다. 지금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하면서 뭐 퍼포먼스를 내야 되잖아요. 수업도 들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코스웍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습 복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제가 이제 지식재산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법대 베이스다 보니까 법학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나마 특허를 좀 알고 있는 게 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법학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라는 점을 하나 얘기 드리고 싶고, 어쨌든 성적이라는 게 평생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성적은 잘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막 시험 치고 이런 과목은 밤새고, 진짜 날밤새고 시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쥐어짰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이 직장인 병행이라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또 제가 참여를 하니까 후하게 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학기 차까지 성적이 4.44, 다 A불, 한 과목 A0 선방했습니다. 어쨌든 기록이 남을 거라서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코스웍 중에 이제 논문이나 연구 분야 주제 가닥은 전혀 못 잡았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직장 병행하면서도 코스웍 들으면서 본인 논문 컨셉 이런 거 잘 뽑아서 코스웍 중에 KCI 등재지 정도의 논문을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고요. 이제 박사 수료하고 나서 뭘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박사 수료를 하게 되니 효과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코스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저를 뽑기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 수료 예정자가 딱 돼버리니까 오퍼를 갑자기 주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강의 의뢰 문의가 많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이 박사 수료, 석사 수료와 틀리게 이제 박사 수료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보니까 강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빗발치게 진짜 몸소 체험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게 됐고, 박사 수료 이상 혹은 박사 수료 예정자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아서 강의에 대한 기회는 문이 좀 열리는 것 같다. 그리고 강의 단가도 석사가 최종 학위인 것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졸업 요건 중 하나, 이제 KCI 학회지에 논문을 다 하나 써야 돼요. 박사학위 논문하고 별개로. 그거에 대한 그 테마를 지금 얼추 잡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디벨로핑 해 나가서 내년 일단 상반기에 어쨌든 학회지 논문을 쓰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하면서 박사과정 논문 주제 잡고 박사과정 졸업에 대한 가닥을 잡는 게 내년도 23년도에 일단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을 낼 게 아니라 박사를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 직장을 병행하고 육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한계성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좀 만회하고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기 위해서 유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홍익대 지식재산학과를 지원할 때,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메리트 중에 하나 설명드리는 게 꼭 있습니다.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마우로 스쿨, 법학 석사 코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만 갖추면 저는 그 인디아나 마오 로스쿨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토익 850점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은 점수고요. 문제는 돈이죠. 문제는 이제 학비, 지원 이런 거를 얼마만큼 만회할 수 있냐. 이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니까 23년도 9월에 바로는 못 가고 빨라도 24년 9월에 가는 걸 목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로스쿨은 반드시 좀 갔다 오고 싶다. 그래서 돈이 좀 금전적인 부분이 제약 조건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찾고 있는데 미국의 로스쿨 프로그램이 일단 1순위고 일본의 이제 명문대 로스쿨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영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특히 이제 그 제가 전공하는 지식재산학 관련된 세부 전공을 지식재산학으로 로스쿨 이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 게이오 로스쿨 삼성전자 이지용 회장이 나온 게이오 대학에 있는 로스쿨에 어드미션에 대한 문의를 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네가 이제 지식재산학 박사과정 수료를 했기 때문에 따로 뭐 인터뷰가 크게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동안 특허 출원이라든지 특허 관련된 발명 관련된 책도 썼고 법학 베이스는 아니지만 지식재산학 관련해서는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입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100% 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이 뭐 가이드 주는 영어 성적은 그래도 맞춰야지 되지 않겠냐. 요 정도 지금 답변을 받은 상태예요. 학비가 미국에 들어가는 거, 생활비가 미국에 들어가는 거 대비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것도 대체로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게이오 로스쿨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로스쿨은 미국에서 나오는 게 그 가치나 선진화된 이 학술 자료나 선진화된 연구, 이 스터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일단 미국이 1순위고 일본의 게이오 로스쿨 정도를 대체 프로그램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이거 하고 나서는 이제 박사과정 졸업을 하고 만 45세 이전에 교수 임용, 뭐 전문대든 어디든 전 상관없어요. 지방대든 산골짜기라도 제가 만 45세 이제 임용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대에서 불러주시는 곳 중에 최대한으로 괜찮은 곳을 가는 걸 목표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동안 이제 수업 들었던 거, 공부했던 거를 좀 잘 메이킹하고 가다듬어서 저만의 컨텐츠로 소화를 시키고 이거 가지고 유튜브 컨텐츠 23년도에 계속해서 찍어낼 거고 책까지, 지식재산학 관련된 책까지 쓰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박사과정 병행, 직장과 박사과정 병행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다. 특히 육아하시는 분들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컨텐츠로 하나 준비를 하겠지만 최대한 젊은 나이에 그 직장 경력이 이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넘어가는 시기, 길어도 10년이 안 되는 한 7, 8년 차에 하실 거면 미리 하시라라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 박사과정 리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학 학자로서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는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